자, 술잔 좀 채워봐. 오늘 내가 할 이야기는 전쟁터 이야기가 아니야. 바로 우리 주머니 속에서 매일 밤 벌어지는 아주 조용한 비명에 관한 이야기니까. 서울의 밤 11시 30분 남들은 잠잘 준비를 할 때 우리 같은 소아개미들은 눈에 불을 켜고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창문을 열어 젖히지. 화면 가득 초록색 불기둥이 솟구치면 마치 한강물이 거꾸로 솟아올라 내 통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그 짜릿한 착각. 다들 한 번쯤 느껴봤잖아. 우리는 그걸 엔비디아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건 주식이 아니라 우리를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탈출시켜줄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어. 김대리가 상사한테 깨지고 화장실에서 몰래 폰을 볼 때도 그 빨간색 숫자 상승은 괜찮아. 넌 곧 퇴사할 수 있어. 라고 속삭여주거든. 마치 꽉 막힌 강변북로에서 나 혼자 헬리콥터를 타고 날아가는 기분 노동의 가치가 바닥을 기울 때 자본의 속도는 빛보다 빠르게 느껴지지. 처음엔 그냥 용돈벌이였어. 치킨값이나 벌자고 시작한 건데 어느 순간부터 치킨이 아니라 치킨집 건물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게 돼.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도 이제는 옛날처럼 축구 이야기나 연애 이야기는 안 해. 오로지 너 탔어 라는 짧은 질문만 오갈 뿐이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거야. 정원 초과는 이미 넘었지만 서로 몸을 구겨 넣으며 더 위로를 외치고 있는 꼴이지. 엘리베이터 바닥이 사실은 아주 얇은 유리라는 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오직 위쪽 층수 표시판의 숫자가 바뀌는 속도에만 취해 있으니까. 월급은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로그인 메시지일 뿐이고 진짜 내 인생은 밤 11시 30분부터 새벽 6시까지 미국 시장이 열릴 때만 진짜로 접속 상태가 돼.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초라해 보이고 클릭 한 번으로 번 돈은 너무나 위대해 보이는 이 기이한 역전 현상.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옆집 철수 엄마도 건너편 편의점 알바생도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 마치 사이비 종교 집회처럼 우리는 스마트폰을 향해 기도를 올리지. 오늘도 양전 상승하게 해주세요. 제발 조정은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며 보이지 않는 신에게 매달리는 꼴이 참 우습지 않아.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어. 마치 뷔페 식당의 음식이 영원히 리필될 거라고 믿는 굶주린 사람들을 닮아갔지.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현실 감각은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흐릿해져. 5,000원짜리 커피는 비싸서 벌벌 떨면서 주식창의 50만 원 등락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야. 그건 마치 썩은 동아줄을 타고 있으면서도 구름 위에 가려진 천국만 바라보느라 줄이 풀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았어. 바닥을 쳐다보면 현기증이 나니까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잡고 앞만 보며 괜찮아, 다들 타고 있잖아 라고 서로를 안심시켰지. 하지만 돈이라는 건 물과 같아서 고여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딘가로는 반드시 흐르고 있고 둑이 터지기 직전 수면허는 가장 고유한 법이야. 그렇게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기 시작했어. 시작은 아주 사소했어. 옆집 철수 엄마가 주식으로 건조기를 바꿨다는 소문을 들은 날이었지. 내 귀가 팔랑거리기 시작하더군. 아니 철수 엄마도 하는데 내가 못해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솟구쳤고 나는 비상금 통장을 깨서 참전하게 돼. 첫 매수 버튼을 누를 때 그 떨림 마치 첫사랑에게 고백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 10대 소년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어. 그런데 이게 웬걸 자고 일어났더니 일당보다 많은 돈이 벌려 있는 거야. 이건 마법 항아리나 다름없었지. 나는 곧바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삼겹살을 쏘며 거드름을 피웠어. 야, 노동소득은 끝났어. 이제 자본소득의 시대야. 라며 훈계질까지 해가면서 친구들의 부러운 눈빛이 쏟아지고 나는 마치 워렌 버핏의 숨겨진 한국인 제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었지. 그때부터였어. 5,000원짜리 국밥은 쳐다보지도 않고 10만원짜리 오마카세를 검색하기 시작한 건 사이버머니가 내 현실의 혀를 고급으로 바꿔놓은 거야. 회사 업무 시간에도 모니터 구석에 몰래 차트를 띄워놓고 상사가 부르면 알트탭 알트 플러스 탭을 누르는 신공을 발휘하며 이중 생활을 이어갔지. 빨간불 상승이 들어오면 세상 모든 게 아름다워 보여. 심지어 매일 지각하는 김대리마저 용서가 되는 관대함이 생기더라고. 하지만 파란불 하락이 들어오는 날엔 멀쩡한 키보드가 부서질 듯 두들겨 맞고 점심 메뉴가 맛없다고 식당 이모님을 원망하게 돼. 내 기분의 조종간을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미국 산타클라라에 있는 엔비디아 본사 직원이 잡고 흔드는 꼴이었어. 조정이 오면 더 사야 해. 유튜브 알고리즘은 내 불안을 잠재우는 달콤한 자장가였고 나는 춤의 추가 매수라는 버튼을 습관처럼 눌렀지. 가진 돈이 바닥나자 눈에 들어온 건 마이너스 통장이었어. 이건 빚이 아니라 레버리지야. 부자들은 다 이렇게 해. 라고 합리화하면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순간 게임의 장르가 바뀌어버려. 심시티를 하다가 갑자기 목숨을 건 오징어 게임으로 입장하는 거지. 이제는 주가가 1%만 떨어져도 심장이 쪼그라들고 은행 이자 나가는 날짜가 저승사자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해.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맛본 수익률의 달콤함이 뇌를 절여놨거든. 마치 갓 튀긴 탕수육 소스를 부어버린 것처럼 눅눅하고 끈적하게. 전고점 돌파, 뉴스, 헤드라인이 뜰 때마다 나는 샴페인을 터뜨리는 상상을 하며 아직 짓지도 않은 아파트의 가구 배치를 고민했어. 밤새도록 미국 주식 토론방에 들어가 가즈아를 외치며 얼굴도 모르는 외국인들과 영혼의 형제애를 다지는 기이한 새벽들. 수면 부족으로 눈 밑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와도 계좌의 총자산 숫자만 보면 피로회복제를 마신 듯 눈이 번쩍 뜨였지. 그렇게 나는 서서히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어.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채찍질하며 달리게 만드는 경주마가 되어버린 거야. 명절날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도 나는 전 부치는 엄마 옆에 앉아 훈수 대신 종목 추천을 하고 있었어. 삼촌 아직도 은행 적금 넣으세요. 그건 돈을 불리는 게 아니라 돈을 냉동실에 넣고 천천히 녹이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해서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시는 아버지의 말씀은 마치 투지폰 사용 설명서처럼 답답하고 낡아 보였지. 나는 노동을 비웃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겨우 샀지만 저는 클릭 몇 번으로 빌딩을 살 거예요 라는 오만이 하늘을 찔렀지. 세상의 모든 물건이 가격표가 아니라 엔비디아 몇 주로 환산되어 보이기 시작했어.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A 겨우 2주 스탁 값이네. 소비에 대한 감각이 마비되니 할부 인생이 시작됐어. 어차피 다음 달에 오르면 갚으면 되라며 미래의 수익을 담보로 현재를 팔아치웠지. 주가가 횡보부합하거나 살짝 떨어지는 날에는 금단 현상이 온 마약 중독자처럼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러.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야. 물타야 해, 평단가를 낮춰야 해 라는 속삭임이 내 귓가에 맴돌며 없는 돈을 쥐어짜게 만들어. 급기야 건드려서는 안 될 성격. 전세 보증금 인상분으로 모아둔 돈까지 주식 계좌로 이체하는 범죄 같은 짓을 저지르고 말았어. 아내에게는 잠깐 넣어두는 거야. 은행 이자보다 훨씬 라고 둘러댔지만 내 등 뒤로는 식은땀이 한강처럼 흐르고 있었지. 나는 스스로를 투자가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도박장에 앉아 패를 쪼는 타짜와 다를 게 하나도 없었어. 이건 AI 혁명이야. 산업의 쌀이라고 라며 거창한 경제 용어를 들이대지만 정작 그 회사가 뭐 하는지 정확히 설명도 못하면서 말이야. 내 기분은 롤러코스터 맨 앞자리에 앉은 어린아이 같았어. 올라갈 땐 비명을 지르며 환호하지만 내려갈 땐 눈을 질끈 감고 현실을 부정하지. 밤새 미국장을 보느라 회사에서는 좀비처럼 걸어다니고 화장실 병이 위가 유일한 휴식처이자 작전 상황실이 되었어. 부장님이 업무 지시를 해도 내 머릿속엔 온통 프리장 프리마켓 시세 생각뿐이라 내 아내라고 멍청한 대답만 반복했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수록 나는 스마트폰 속 세상에 더 깊게 파고들었어. 거기가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왕국이었으니까. 주식 커뮤니티의 익명 게시판만이 내 마음의 고향이었어. 형님들 구조대 언제 오나요? 라는 글에 존버는 승리한다 라는 댓글을 달며 서로 상처를 핥아줬지. 우리는 서로를 졸업생 수익 실현하고 떠나는 사람 이 될 거라 격려했지만 사실은 모두가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춤을 추고 있었던 거야. 뉴스에서 거품 경고나 경기 침체 우려 같은 말이 나오면 전문가들이 뭘 알아 공포를 조장해서 개미 털기 하는 거야 라며 귀를 막아버렸어. 나는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차는 벼랑 끝을 향해 가속 페달이 눌린 채 자율주행 중이었던 거지. 새벽 4시 알람도 없이 눈이 번쩍 떠지는 기적. 이건 생체 리듬이 아니라 뉴욕 증시 개장 시간에 맞춰진 자본의 리듬이야.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찾은 폰. 화면의 색깔이 그날 나의 기분을 결정해 빨간색 상승이면 천국, 파란색 하락이면 지옥으로 떨어지지. 빨간 불기둥을 본 날은 출근길 지옥철도 퍼레이드 카처럼 느껴지고 옆 사람 발의 발표도 허허 부자가 될 내가 참지라며 성인군자가 돼. 이제는 1배수짜리 정직한 상품은 시시해서 쳐다도 안 봐. 남자는 3배수진이라며 변동성이 3배인 야수의 심장 전용 상품 레버리지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 그건 마치 소주로는 취기가 안 올라서 알코올 96도짜리 공업용 알코올을 들이붓는 거나 다름없는 미친 짓이었지. 하루에 연봉이 왔다 갔다 하는 금액을 보면서도 이건 변동성일 뿐이야 견뎌야 먹는다 라며 스스로를 세뇌시켜. 회사 점심시간 탕비실에 모인 우리는 마치 비밀 결사대처럼 폰을 맞대고 심각한 작전 회의를 열어. 김 과장 어제 젠슨 황씨 이 가죽 재킷 봤어. 지난번보다 광택이 더 나는 게 이번 실적은 대박이라는 신호야. 이5의 옷차림 하나 말 한마디를 마치 델포의 신탁처럼 해석하며 우리는 소설을 쓰고 있었지. 실적 발표일은 월드컵 결승전보다 더 떨려 치킨을 시켜놓고 네이버 시계를 보며 카운트다운을 하는 꼴이라니. 예상치를 0.1%만 넘겨도 우리는 갓비디아 찬양을 외치며 방구석에서 혼자 만세를 불러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벽을 칠 때까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었어. 결혼기념일 선물로 아내에게 엔비디아 1주를 사주겠다고 했다가
등짝 스매싱을 맞았거든. 여보, 명품 가방은 낡지만 이건 미래의 빌딩이 될 거야. 라고 변명했지만 아내 눈에는 그저 도박에 미친 남편의 헛소리로 들렸을 거야. 현실에 나는 구멍. 난 양말을 신고 있지만 메타버스 속에 나는 우주 정거장 주인이 된 기분. 이 괴리감이 나를 점점 고립시켰어. 친구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야, 너무 오른 걸 아냐. 좀 팔아서 현금화해라고 하면 우리는 그를 쇼충이 하락론자라고 매도하며 모임에서 배제시켰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유튜버가 우리의 스승이고 쓴소리를 하는 전문가는 사기꾼 취급을 하는 확증 편향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야. 우리는 서로에게 꽉 잡아 흔들리지 마라고 외쳤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서 누군가 잡아주길 바랐는지도 몰라. 통장 잔고는 사이버 머니처럼 비현실적으로 불어나는데 정작 내 지갑에는 현금 3만 원이 없어서 택시 대신 버스를 타는 아이러니. 아직 안 팔았으니까 내 돈 아니야 라는 이성은 마비되고 이게 다 내 돈이야 라는 탐욕만이 뇌를 지배했어. 그렇게 우리는 폭탄 심지가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불꽃이 아름답다고 박수를 치며 폭탄 돌리기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야. 이번엔 다르다는 말, 그게 세상에서 가장 비싼 거짓말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주문처럼 외우고 다녔어.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손님 엔비디아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라고 묻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야 했는데 오히려 동지를 만났다며 반가워했지. 내가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풍 속에 서 있는 돼지라서 날아오르는 것뿐인데 나는 내가 날개가 달린 독수리인 줄 알았던 거야. 한 달 뼈 빠지게 야근해서 번 월급이 하룻밤 주가 상승분보다 적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노동은 신성한 의무가 아니라 억울한 형벌처럼 느껴졌어. 그래서 나는 더 대담해지기로 했어. 월급은 거들 뿐이라며 신용대출까지 끌어와 불타는 아궁이에 장작을 더 쑤셔 넣었지. 몸은 서울의 낡은 사무실 의자에 묶여있지만 정신은 월스트리트 황소상 위에 올라타고 로더를 즐기는 기분. 친구가 야 뉴스에서 금리 인상한다는데 라고 걱정하면 주식은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르는 거야 쫄보들은 집에 가라 며 비웃어줬어. 차트가 잠깐 꼬꾸라질 때마다 하락 우리는 그걸 세일 기간이라고 부르며 백화점 오픈런 하듯 매수 버튼을 연타했지.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면서도 내 손은 강철이라 안 베여라고 믿는 꼴이니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는 줄도 모르는 거야. 잠깐의 반등이 오면 거봐 내가 뭘 했어 라며 의기양양해지고 그 쾌감은 마약성 진통제처럼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해줬어. 이제 내 알고리즘은 온통 10년 후 주가 예측, 제2의 테슬라 찾기 같은 희망 고문 영상들로만 도배가 되었지. 밥을 먹다가도 환율을 체크하고 화장실에 가서도 나스닥 선물 지수를 확인하는 강박증.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변기였어. 숫자가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게임 점수처럼 보여. 어라 100만 원 빠졌네. 뭐 1%니까 라며 현실 감각이 지우개로 지워진 듯 사라져. 아내가 여보 우리 전세대출 이자 올랐대 라고 심각하게 말해도 내 귀에는 블라블라 소음으로 들리고 눈은 차트에 고정되어 있었지. 나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향해 항해하는 선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침반은 고장났고 배는 소용돌이 근처를 맴돌고 있었어. 차트 우상 지지 라인이 여기니까 절대 안 뚫려 라며 모니터 위에 자를 대고 선을 긋는 짓 태풍이 오는데 부적을 붙이는 거랑 뭐가 달라. 우리의 믿음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사실은 젠가 게임의 맨 아래 블록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지. 장기 투자는 승리한다는 명언을 방패 삼아 당장의 손실을 외면하고 계좌 뚜껑을 덮어버리는 흐린 눈 기술만 들어가. 폭탄 돌리기의 음악이 점점 빨라지는데 우리는 춤추느라 정신이 팔려 음악이 언제 멈출지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 그리고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고요한 새벽에 저 멀리서 아주 미세한 균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저 멀리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라는 할아버지가 마이크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한번 했을 뿐인데 내 세상엔 진도 8.0의 지진이 났어. 금리를 올리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한창 달아오른 홍대 클럽의 조명을 확 켜버리고 음악을 끄는 행위나 다름없었지.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안 보이던 바닥의 쓰레기들과 땀에 쩔어 초췌한에 추레한 서로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야. 차트는 파란색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내가 꿈꾸던 강남 아파트는 순식간에 반지하 월세방 크기로 쪼그라들었어. 처음엔 이건 건강한 조정이야 쫄지마 라고 외쳤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지. 너구리가 물에 씻어 먹으려던 솜사탕이 순식간에 녹아 없어지듯 내 수익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원금이 깎여나가기 시작했어. 증권사에서 온 담보 부족 발생 마진콜. 알림 문자는 마치 빚쟁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어. 급락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오를 듯 말 듯 하면서 야금야금 내려가는 계단식 하락. 이건 사람을 말려 죽이는 고문이야. 내일은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잠들었다가 아침에 확인한 계좌는 어제보다 정확히 내 한 달 용돈만큼 줄어 있었어. 이제 스마트폰을 여는 게 공포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무서워졌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에 전기가 오르는 것 같았으니까. 회사 점심시간 삼삼오오 모여 주식 이야기를 하던 동료들은 이제 서로 눈을 피하고 날씨 이야기만 해 침묵의 카르텔이 형성된 거지. 10만 원짜리 오마카세는커녕 편의점 도시락 가격표를 보며 도시락이 왜 이렇게 비싸? 라고 화를 내는 쫌생이로 되돌아왔어. 주식 토론방은 이제 기도원이자 욕설 대회장으로 변했어. 서로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갑니다. 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던지며 울분을 토했지. 장기 투자라는 말은 이제 신념이 아니라 팔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들고 가야 하는 강제징역형의 다른 말이 되어버렸어. 내가 샀던 건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남들이 다 사니까 따라 샀던 탐욕의 껍데기였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해. 아내가 여보, 우리 적금 만기된 거 어디다 둘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돈으로 물타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 악마의 유혹이 뇌를 지배했어. 지금이 진짜 바닥이야. 여기서 2배만 넣으면 평단가 확 낮출 수 있어. 라는 도박사의 오류가 내 이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했지. 하지만 더 이상 끌어올 돈이 없다는 현실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 신용대출 한도도 꽉 찼고 마이너스 통장은 이미 빨간불이니까. 일찍 팔고 나간 친구가 야 내가 말했잖아 라고 위로해주는데 그 말이 고마운 게 아니라 죽도록 믿고 야속하게 들리더라. 나는 늪에 빠진 거야.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데 내 손엔 썩은 동아줄 대출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말이야. 이제는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해.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마다 수채 구멍이 새카맣게 막히는 걸 보며 내 미래도 같이 막히는 기분이 들지. 속이 하도 쓰려서 약국에서 겔포스를 박스째 사다 놓고 물처럼 마셔대는데 속 쓰린 건 위장이 아니라 사실 내 계좌였던 거야. 팔지 않았으니 손해가 아니야 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며 마이너스 50%가 찍힌 화면을 보고도 이건 그냥 사이버 세상의 버그일 뿐이라고 최면을 걸어. 집에 오면 우편함에 꽂힌 고지서들이 나를 잡아먹으려는 괴물처럼 보여서 아예 우편함을 열어보지도 않고 도망치듯 집으로 들어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혹시 카드사일까 아니면 증권사 마진콜 팀일까 받지도 못하고 폰만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리지. 급한 불을 꺼보겠다고 아끼던 한정판 건담 프라모델을 눈물을 머금고 당근마켓에 올렸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니 괜히 화가 나더라. 아저씨 학생인데 쿨거래 시 5,000원 내고 할인 가능. 이라는 초등학생의 당돌한 문자에 내 처지가 이 꼬맹이보다 못한 것 같아 자괴감이 들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 복채를 털어놓았어. 내 인생의 방향키를 무당 할머니한테 맡겨버린 셈이지. 동쪽에 귀인이 나타날 거야 라는 애매한 점괘를 듣고 나오는데 동쪽이라곤 증권사 객장밖에 없는 여의도 방향이라 쓴웃음만 나오더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식대박 기원용 빨간 팬티만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데 겉은 멀쩡한 양복이지만 속은 온통 붉은색 투성이야. 내 계좌는 파란색인데 말이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스마트폰으로 조종하던 건 게임 캐릭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에 꼭두각시 줄에 매달린 나 자신이었다는 걸. 기관 놈들이 문제야. 공매도 세력이 개미 다 죽인다. 라며 애꿎은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공허한 메아리뿐. 뼈 빠지게 회사에서 일해서 번 돈은 스쳐 지나가고 결국 나는 은행 이자와 증권사 수수료를 내기 위해 존재하는 금융노예가 된 기분이야. 절대 손대지 말자고 다짐했던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가 있어. 이건 늪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다 더 깊은 늪을 파는 꼴인데 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KTX보다 빠르고 내 월급이 오르는 속도는 명절 고속도로 정체 구간보다 느리다는 진리를 몸소 체험하는 중이지. 아내의 눈빛이 점점 의심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을 때마다 심장이 쫄깃해져. 아, 회사사 사정이 어려워서 보너스가 좀 깎였네. 라며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아내의 눈초리는 이미 모든 걸 간파한 형사의 눈빛이야. 잠자리에 누우면 가슴 위에 커다란 돌덩이를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이게 바로 금융공황장애인가 싶어. 간신히 잠이 들어 가위에 눌리면 처녀 귀신 대신 시퍼런 장대음봉 대폭락 그래프. 이 나타나 내 목을 조르는 악몽을 꿔. 우리는 거대한 카지노에 들어와 칩 하나를 들고 벌벌 떠는 호구였을 뿐인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봐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거야. 운명의 날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 반대매매 포스트 리퀴데이션 이라는 네 글자가 문자로 찍히는 순간 내 영혼의 절반이 썰려 나가는 느낌이었지. 증권사 시스템은 피도 눈물도 없더군. 내가 애지중지 모았던 주식들을 시장가로 헐값에 던져버리는데 마치 내 자식들이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걸 지켜보는 기분이었어. 계좌 잔고가 0이 되는 건 순식간이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벤츠 한 대 값이었는데 오늘은 편의점 컵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안 남은 텅 빈 깡통이 된 거야. 멍하니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데 액정 위에 비친 내 얼굴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어.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폐인이 거기 있더라고. 회사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는데 하늘은 눈치도 없이 너무 맑고 파라에서 괜히 눈물이 핑 돌더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떡볶이 트럭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나만 저 세상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 구경하는 것 같았어. 아, 내가 돈을 잃은 게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뒤통수를 쳤어. 나는 지난 1년 동안에 내 시간과 열정 그리고 가족과 보낼 수 있었던 행복을 잃어버린 거야. 주말마다 아이랑 놀아주는 대신 차트를 받고 아내와 대화하는 대신 유튜버의 헛소리를 들었으니 그 대가를 지금 일시불로 치르는 셈이지. 엔비디아 AI 혁명,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막을 구멍이 없는데 거창한 미래 기술이 내 쌀독을 채워주진 않잖아. 퇴근길 지하철 차창에 비친 나는 전쟁터에서 총도 잃고 팔다리도 다쳐서 돌아오는 폐잔병 그 자체였어.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여. 저기, 저 커플은 붕어빵 하나 나눠 먹으면서도 웃는데 나는 주머니에 붕어빵 사 먹을 1,000원짜리 한 장이 아까워서 만지작거리기만 해. 집에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단두대로 올라가는 기구처럼 느껴져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 박동 소리가 귀를 때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덜덜 떨려 띠리릭. 소리가 마치 넌 유죄야 라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 망치 소리 같아. 현관문을 열자마자 달려나오는 딸아이를 보는데 갑자기 울컥해서 신발도 못 벗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 아내가 놀라서 달려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묻는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 미안해 내가 다 날렸어 라는 말이 목구멍에 가시처럼 걸려서 나는 그제 알았어.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테이블 위에 올려진 칩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똑똑해서 돈을 벌었던 게 아니라 그냥 파도가 높게 쳐서 배가 높이 떴던 것뿐인데 나는 내가 배를 들어 올린 힘 센 선장인 줄 착각했던 거야. 밤새 끙끙 앓으며 이실 짓고 사실대로 고함을 했지.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가 체념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는 과정을 라이브로 지켜보는 건 지옥이었어. 차라리 욕을 하고 때렸으면 좋겠는데 아내는 한참을 멍하니 이따가 밥은 먹었어 라고 묻더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더 후벼 팠지. 식탁 앞에 앉아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는데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혀. 이게 바로 탐욕이 남긴 진짜 맛 쓴맛이었던 거야.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어. 남은 건 빚더미라는 쓰레기 더미와 찢겨진 자존심 조각들 뿐이었지. 다음 날부터 나는 금융재활치료에 들어갔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스마트폰에서 주식 어플을 삭제하는 거였는데 손가락이 본드로 붙인 것처럼 떨어지질 않더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팝업창이 떴을 때 나는 마치 내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예를 눌렀어. 그리고 지갑 속에 있던 신용카드들을 꺼내 가위로 잘랐어. 싹둑 소리가 날 때마다 내 허영심도 같이 잘려나가는 것 같아 묘한 쾌감이 들더군. 다시 지옥철에 몸을 실었어. 예전엔 이 사람들이 돈 못 버는 개미들로 보였는데 이제는 매일 성실하게 삶을 지탱하는 위대한 영웅들로 보여. 땀 흘려번 월급 300만 원이 클릭 한 번으로 벌었던 300만 원보다 훨씬 무겁고 값지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지. 점심시간에 편의점 컵라면을 먹으면서도 더 이상 초라하다고 느끼지 않아. 이건 내가 내 능력으로 정직하게 산 진짜 내 밥이니까.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 빨간색 마이너스 숫자를 보며 우리는 한숨 대신 서로의 손을 잡았지. 여보, 우리 5년만 고생하면 다 갚을 수 있어. 다시 시작하자. 라는 아내의 말은 엔비디아 상한가보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 나는 그동안 속도에 미쳐 있었어. 남들보다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벼랑 끝으로 몬 거야. 인생은 100m 달리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라톤이었고 나는 초반 100m에서 전력 질주를 하다가 탈진에 쓰러진 꼴이었지. 주말엔 차트를 보는 대신 아이와 공원에 나가 연을 날렸어. 연이 바람을 타고 오르는 걸 보며 주가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야 하는 건데 라고 쓴웃음을 지었지.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적금을 고집하셨는지 알 것 같아. 아버지는 돈을 모은 게 아니라 인내심을 모으고 계셨던 거야. 쉽게 들어온 돈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금방 날아가지만 힘들게 번 돈은 발이 무거워서 내 곁에 오래 머문다는 옛말 그거 다 과학이더라고. 가끔 주식 뉴스가 들려오면 귀가 쫑긋거리긴 해. 이건 알코올 중독자가 술 냄새를 맡고 침을 삼키는 본능 같은 거라 어쩔 수 없나 봐.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는 타는 게 아니라 멀리서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 친구들이 야 지금 비트코인이 다시 뜬대 라고 유혹해도 나는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난 이제 롤러코스터는 안 타 회전목마 탈 거야 라고 웃어넘겨. 잃어버린 돈은 내 인생의 비싼 수업료였다고 생각하기로 했어. 하버드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지만 덕분에 나는 욕심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으니까. 밤하늘을 볼 때 더 이상 붉은색 상승 캔들을 찾지 않아 그냥 반짝이는 별 그 자체를 보게 되었지.
돈은 목적지가 아니라 내 삶을 지탱해주는 연료일 뿐인데 나는 연료통을 끌어안고 불 속에 뛰어들었던 어리석은 불나방이었어. 생각해보면 엔비디아는 죄가 없어. 젠슨 황 아저씨는 그냥 가죽 재킷 입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지. 그 회사를 도깨비 방망이로 착각한 내 욕심이 문제였어. 이제 나는 내 사전에서 대박이라는 두 글자를 지워버렸어. 대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예전엔 촌스럽다고 비웃었던 그 속담을 다시 꺼내 들었지. 가끔 친구들이 야, 너 그 날린 돈이면 하고 혀를 차지만 나는 그냥 허허 웃어 그 돈을 수업료로 내고 평범한 일상의 기적을 샀다고 생각하니까. 주식 계좌의 빨간 불기둥은 꺼졌지만 대신 우리 집 저녁 식탁 위에는 더 따뜻하고 환한 전등불이 켜졌거든. 진짜 부자는 통장에 0이 많이 찍힌 사람이 아니라 빚독촉 전화 걱정 없이 밤에 다리 뻗고 편하게 쿨쿨 잘 자는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겠더라고. 달고나 커피 한 잔 만들려고 해도 400번을 저어야 그 맛이 나잖아. 돈도 그렇게 땀 흘려 적고 또 저어야 진짜 내 돈 맛이 나는 거야. 클릭 한 번으로 쉽게 얻은 돈은 날개가 달려 있어서 금방 날아가지만 근육통을 느끼며 번 돈은 발이 무거워서 내 곁에 오래 머문다는 거, 그거 진짜 과학이더라. 이제 나는 밤 11시 반에 눈 비비며 미국장을 보는 대신 옆에서 잠든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이불을 덮어줘. 내 인생의 그래프가 돈을 따라 우상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행복지수가 안정을 찾고 우상향하는 거니까. 자, 술잔 비워. 오늘 마시는 이 쓴 소주가 닭에 느껴진다면 너도 오늘 하루를 아주 치열하고 성실하게 잘 살았다는 증거야.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엔비디아를 사든 테슬라를 사든 그건 네 자유지만 제발 네 소중한 인생까지 테이블 위에 걸지는 마. 주식은 내 인생 밥상에 짭조름한 반찬이어야지. 주식이 밥이 되는 순간 넌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거야. 마지막으로 피눈물로 배운 교훈 하나만 딱 새겨 듣고 가.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우량주는 바로 내일 아침에도 씩씩하게 일하러 나가는 거울 속에 너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 건배 대박을 좇는 불나방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밝히는 촛불로 살아가는 우리 K 직장인들의 위대한 노동을 위하여 금융교훈일.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는 것이지 삶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내서 하는 투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라는 적에게 포위당해 필패합니다. 금융교훈이 노동소득을 비하하지 마세요. 꾸준한 현금 흐름 월급이 있어야 자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동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채굴기입니다.